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순간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가 사랑해 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 전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 여정을 걷습니다. 그 길은 단순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 순간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의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싸움들, 말없는 두려움들, 자신도 몰랐던 벽들이 천천히 허물어지는 과정. 오늘은 그 여정의 5가지 숨겨진 단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단계, 예상치 못한 균열.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명확함도 확신도 없이. 제가 오랫동안 임상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성에게 사랑은 작은 방해처럼 시작됩니다. 일상의 리듬 속에서 어떤 존재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미묘합니다. 아무도 웃지 않는 것에 혼자 웃는 그녀의 방식일 수도 있고,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딱히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끌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녀를 알아챕니다. 의도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주목하고 있는 것을 머리가 뒤늦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녀의 생각이 예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 근처에 있을 이유를 찾습니다. 불편할 만큼 매력적인 느낌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것처럼요. 2단계가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그를 완전히 불시에 잡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고 목표에 집중하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관심을 요구하지도 무언가를 방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존재했는데 그것만으로 다른 모든 것이 조금씩 덜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세부 사항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집중할 때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방식, 그녀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식, 어떤 말을 할 때 선택하는 특정 단어들, 이런 관찰들은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입니다. 그의 뇌는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를 순간순간 조각조각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이 단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항합니다. 이 감정을 그냥 끌림이라고 단정짓고 싶어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무시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꾸준히 커집니다.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그때 그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압니다. 그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며칠 전 그녀가 했던 말을 되새깁니다. 짧은 교류들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며 숨겨진 의미를 찾습니다. 그녀가 예의 바르게 웃었던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이었던 건지, 그녀가 자신을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허락도 없이 그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흥미로운 건 남성들이 이 내면의 혼란을 세상으로부터 감추는 데 능숙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침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 느끼는 것과 보여주는 것 사이의 간극이 이 시기에 모든 것에 흐르는 잡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녀가 없으면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듭니다. 극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미묘하게 불완전한 느낌, 그녀의 존재가 이미 그의 일상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그 빈자리를 느낍니다. 그것이 균열의 시작이 하는 일입니다. 2단계, 내면의 협상. 균열 이후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느끼는 것을 머리가 이해하려는 단계입니다. 논리와 감정이 충돌하고 두려움과 욕망이 씨름하고 이미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있는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길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혼란스러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는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완전히 뒤로 물러설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들이 밀려듭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느끼는 걸까? 이건 그냥 끌림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가?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녀가 관심이 있기나 한 걸까? 내가 마음을 열었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건 가벼운 생각들이 아닙니다. 신문에 가깝습니다. 그의 마음은 법정이 됩니다. 이 연결을 추구할 증거와 그렇지 말아야 할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는 스스로 검사이자 변호인이 되어 매일, 때로는 매 순간 자신과 논쟁합니다. 이 단계가 남성에게 소진적인 이유는 그들이 답을 가지도록, 결단력 있도록,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자신감 있게 추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확실하고 취약하며 계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믿음의 도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면의 루프에 갇혀 느껴야만 하는 것을 생각으로 헤쳐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그녀를 다르게 관찰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경이로움이 아닌 면밀한 검토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합니다. 그녀의 가치관, 우선순위,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안전한지에 대한 증거를, 여기에 감정을 투자하는 것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하지만 그는 그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평가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감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 이전의 상처를 너무 많이 안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패턴들, 상처들, 작동하지 않았던 관계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다른 누군가를 상처 입혔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기억이 아닌 경고로 밀려옵니다. 조심하라는, 자신을 보호하라는, 더 이상 나아가기 전에 2번 생각하라는 목소리들로 이 단계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건 밀고 당기는 힘입니다. 한순간에는 그녀가 자신이 찾던 모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흥분되고 희망에 차고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됩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바뀝니다. 의심의 섬광, 두려움의 번뜩임이 오면 갑자기 뒤로 물러나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모순이 혼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또한 남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녀에게는 그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세심하고 적극적이고 분명히 관심 있어 보입니다. 다음 날은 거리를 두고 조용하고 읽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가 관심을 잃은 건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그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두려움과 이만큼 신경 쓰는 것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과 협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면의 협상 단계는 많은 잠재적 관계가 죽는 곳입니다. 감정이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희망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그녀가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고, 감정적 회피를 정당화할 논리적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잘 될 때, 소음과 두려움과 끝없는 분석을 밀어낼 때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장 없이 내리는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아름답게 그는 통제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협상은 명확한 답이 아닌 조용한 항복으로 끝납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과 싸우기를 멈추고 대신 믿기 시작하는 의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3단계. 서서히 항복하다. 저항이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협상이 힘을 잃고 더 깊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항복의 단계입니다. 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유지해온 벽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 자신이 느끼는 것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가 그가 나타나는 방식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항복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용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어디로 향하는지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현재에 연결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있습니다.
한때 그의 생각을 지배하던 질문들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답을 가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요구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는 불확실성 속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하는 때입니다. 더 일관되고 더 존재감이 있어집니다. 협상 단계를 표시하던 거리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대화를 먼저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위험처럼 느껴지기를 멈추고 안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쉽게 숨쉬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이 단계에서 취약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창한 고백에서가 아닌 작고 조용한 순간들에서 그는 평소에는 나누지 않는 것들을 나눕니다. 과거의 이야기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년간 숨겨온 불안들. 이것은 유대를 깊게 하기 위해 계산된 폭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즉흥적입니다. 그는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녀 곁에 있을 때 벽들이 스스로 내려앉는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판단 대신 이해로 반응할 때마다 그의 신뢰는 더 깊어집니다. 항복은 또한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때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덜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수용하기 위해 공간이 없던 곳에서 공간을 만들고 억울함이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세계를 재배열합니다. 그녀가 더 이상 그의 삶에 추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기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그렇게 강력한 것은 그것이 가져오는 평화 때문입니다. 균열과 협상의 혼돈 이후 항복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고요함이 있고 마침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복에도 그것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써 그는 또한 그녀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상처 입힐 힘, 실망시킬 힘, 떠날 힘. 그 인식은 조용히 배경에 앉아 취약성과 위험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연결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단계는 또한 진정한 감정적 친밀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공유된 관심사나 신체적 끌림의 표면적인 친밀함이 아닌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오는 깊고 영혼 수준의 연결. 그는 그녀가 보통 숨겨두는 자신의 부분들을 보도록 합니다. 복잡한 부분들, 자랑스럽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그녀가 달아나지 않을 때, 완전히 그를 받아들이며 머물 때 안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잡습니다. 수년간 의심을 속삭이던 목소리가 마침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랑이 자랄 공간을 찾습니다. 항복은 그가 공연을 멈추는 단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이 되거나 매력과 자신감 뒤에 결점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불완전한 인간으로 그 안도감은 심오합니다. 기대들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지치고 불확실하고 두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를 그녀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덜한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항복이 깊어지면서 그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통제적이거나 계획적인 방식이 아닌 부드럽고 희망찬 순간들로 그녀를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에 그려봅니다. 진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일지 그 생각들이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설레게 합니다. 4단계 인식. 항복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결정화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꿰뚫는 명료함의 순간. 이것이 인식의 단계입니다. 내내 쌓여온 것을 마침내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 끌림이 아닌 그냥 깊은 배려나 애정이 아닌 사랑. 진짜 부정할 수 없는 마음 깊은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를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인식은 항상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옵니다. 그녀가 평범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커피를 내리거나 자신의 농담에 웃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를 강타합니다. 이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추상적인 방식이 아닌 그 이후의 매 순간도 깨달음이 무게와 따뜻함으로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전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균열, 협상, 항복, 이 모든 것이 여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인식이 대조를 통해 옵니다. 아마도 그녀와 떨어진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존재 없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 없이 계속되는 삶을 상상하고 그 생각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재가 교사가 됩니다. 그녀가 그의 일상적인 존재에 얼마나 깊이 엮여 있는지를, 그녀의 존재가 원함에서 필요로, 선호에서 우선순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단계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가져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하는 안도감, 하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인식한다는 것은 가장 날 것의 형태로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부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렵습니다.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잠재적인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요구하는 교환입니다. 그는 인식 중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내면 서사 전체가 변합니다. 그는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묻기를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더 이상 그녀가 중요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그녀에게 보여줄 것인지가 됩니다. 그의 초점은 분석에서 행동으로, 의문에서 의도로, 가능성에서 결의로 옮겨갑니다. 인식은 또한 불완전함의 수용을 가져옵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결점들을 명확하게 봅니다. 그녀가 완벽하지 않은 방식들, 이상적이지 않은 점들. 하지만 그 결점들이 그의 감정을 약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이디어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아름답게 인간적인 누군가와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을 진짜로 만듭니다. 이것이 감사가 등장하는 때입니다. 표면적인 방식이 아닌 깊고 심오하게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에,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서로를 찾았다는 것에, 그녀가 복잡한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머물러 주었다는 것에, 그 감사는 기반의 일부가 되고 사랑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조용한 당혹감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 뒷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깨달음. 그것을 모를 척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짜릿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두렵습니다. 일단 말이 나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상호성을 요구하거나 거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갑자기 말하지 않은 감정의 안전함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식은 또한 용기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름 짓는 것, 자신에게라도 용감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필수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가 한때 그랬던 방식으로 더 이상 자급자족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필요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받아들이는 것은 힘을 요구합니다. 독립심에서 오는 게 아닌 상호 의존할 의지에서 오는 힘. 5단계 준비.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이 그의 입술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단계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을 계획하거나 낭만적인 연설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준비입니다. 취약성과 화해하는 것, 계산해서 없앨 수 없는 위험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쨌든 감수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준비는 감정적입니다. 그는 노출의 순간을 위해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보이는 순간을 더 이상 유머 뒤에, 캐주얼한 애정 뒤에, 신중하게 측정된 반응 뒤에 숨는 것이 없는 사랑에는 모든 보호를 제거합니다. 필요, 배려, 헌신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 말들이 나오면 역학이 바뀐다는 것을 압니다. 모호함의 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변화에 대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타이밍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조종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거나 의무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행동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것의 자연스러운 넘침으로 진정성 있고 실제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자신이 느끼는 것의 크기를 존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다림, 그 신중한 배려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 형태입니다. 그는 또한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그녀가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 사랑이 아직 상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그 두려움이 이 단계에서 그의 가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확실함의 조용한 동반자로. 그는 그녀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상호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의 결핍을 받아들이는 것이 준비의 일부입니다. 어쨌든 말하기를 배우는 것,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준비는 또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상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는 말들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연습합니다. 그 순간을 마음속으로 걸어갑니다. 긴장감을, 취약성을, 노출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두려움이 힘의 일부를 잃을 때까지,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말들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전체가 무섭게 느껴질지라도 그 정신적 연습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의도가 굳어지는 곳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다시 듣기 위해서도, 말하지 않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 담아두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녀가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의 순수함이 말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물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 있는 남성들은 종종 더 조용해지고 더 생각에 잠깁니다. 무겁거나 어둡지 않은, 하지만 중요함으로 무거운 진지함이 그들에게 내려앉습니다. 그는 지금 소중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에 대한 넷을, 그리고 그것을 그녀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그녀가 쥐도록 하고,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녀에게 신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단계를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다음에 오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해와 함께 통과합니다. 이 5단계는 깔끔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겹치고, 돌아오고, 앞뒤로 움직입니다. 모든 남성이 그것들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알아채는 것에서 마침내 사랑해를 말하는 것까지의 여정은 길고 복잡하며 깊이 개인적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덜 신비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더 인간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히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5단계, 준비.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이 그의 입술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단계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을 계획하거나 낭만적인 연설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준비입니다. 취약성과 화해하는 것, 계산해서 없앨 수 없는 위험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쨌든 감수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준비는 감정적입니다. 그는 노출의 순간을 위해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보이는 순간을. 더 이상 유머 뒤에, 캐주얼한 애정 뒤에, 신중하게 측정된 반응 뒤에 숨는 것이 없는 사랑에는 모든 보호를 제거합니다. 필요, 배려, 헌신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 말들이 나오면 역학이 바뀐다는 것을 압니다. 모호함의 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변화에 대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타이밍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조종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거나 의무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행동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것의 자연스러운 넘침으로 진정성 있고 실제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자신이 느끼는 것의 크기를 존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다림, 그 신중한 배려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 형태입니다. 그는 또한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그녀가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 사랑이 아직 상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그 두려움이 이 단계에서 그의 가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확실함의 조용한 동반자로, 그는 그녀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상호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의 결핍을 받아들이는 것이 준비의 일부입니다. 어쨌든 말하기를 배우는 것,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준비는 또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상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는 말들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연습합니다. 그 순간을 마음속으로 걸어갑니다. 긴장감을, 취약성을, 노출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두려움이 힘의 일부를 잃을 때까지,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말들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전체가 무섭게 느껴질지라도 그 정신적 연습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의도가 굳어지는 곳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다시 듣기 위해서도, 말하지 않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 담아두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녀가 완전히,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의 순수함이 말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물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 있는 남성들은 종종 더 조용해지고 더 생각에 잠깁니다. 무겁거나 어둡지 않은, 하지만 중요함으로 무거운 진지함이 그들에게 내려앉습니다. 그는 지금 소중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에 대한 넷을, 그리고 그것을 그녀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그녀가 쥐도록 하고,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녀에게 신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단계를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다음에 오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해와 함께 통과합니다. 이 5단계는 깔끔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겹치고, 돌아오고, 앞뒤로 움직입니다. 모든 남성이 그것들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알아채는 것에서 마침내 사랑해를 말하는 것까지의 여정은 길고 복잡하며 깊이 개인적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덜 신비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더 인간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히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